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4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조선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조선, 다 알죠? 유조선. 기름 나르는 배다. 유조선. 예. 저는 유조선은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조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조자가 쓰인 다른 낱말도 한번 겸사겸사 보겠습니다. 수조, 그렇죠? 욕조, 또 석조, 이런 것도 있는데 조자를 중심으로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조선, 유는 기름입니다. 그렇죠? 기름유. 조는 구유다는 구유, 말구유, 외양간에 있는 어떤 죽통이다. 여물통 비슷한 그런 것을 얘기한다. 선은 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기름은 액체다. 그래서 삼수가 들어갔다. 발음은 말미암을 유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구유는 나무로 일반적으로 만들었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발음은 여기서 왔다. 마을조. 네, 요 조자가 또 조금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배선은 배주자와 연자가 합쳐서 배선이다. 이렇게 됐죠. 자, 구유조자는 보면, 앞에서 마을조자와 나무목이 합쳐져 있는데, 마을조. 마을은 이제 물이 많이 모여서 살죠. 그리고 마을에 관청이 있다. 관청조. 또는 성씨에, 성에 붙이는 조다. 원래 본자는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력동자 두 개가 합쳐진 글자다. 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가로왈자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본자다. 동력동 둘 플러스 왈이다. 그럼 여기 동이 뭐냐? 동은 물론 동쪽이란 뜻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꾸러미를 얘기한다. 물건을 넣은 자루를 얘기한다. 물건을 넣은 자루의 모양이다. 그것이 두 개가 있다. 예. 이것은 이제 해석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재판에 나온 원고와 피고다. 그리고 그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온 물건 보따리다. 그래서 법정이다, 재판관이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는 것이에요. 원고와 피고가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왔느냐? 신에게 어떤 서약을 한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도 선서 같은 게 있겠습니다만 법정에서 서약을 하면서 그리고 또 부담하는 물건이다. 안에 물건은 뭐냐면 균금이다. 어떤 그 균은 이제 30근을 뜻하는 무게의 단위인데 그래서 이 금이 쇠를 뜻하는지 금덩어리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고 또 화살 같은 걸 묶음을 가지고 이 뭐랄까요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것을 넣고 이제 맹세를 하면서 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원 뜻은 이런 뜻이다. 법정 재판가. 그리고 거기서 마을, 무리, 관청 이런 것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건 이제 법조계라고 할 때 그렇죠. 법조 삼륜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법조라고 할 때 이 조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조선, 마을 조자가 이렇게 들어갔다. 유조선은 쉽죠. 유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유조선은 유조시설을 갖추고 석유를 운반하는 배다. 유조시설. 유조가 뭐냐? 석유, 가솔린 따위를 담아두는 통이다. 기름을 넣는 구유다, 통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대개 그 규모가 아주 크고 원통 모양이다. 쉽게 말하면 기름통이다. 그러면 유조선은 기름통을 갖추고 석유를 운반하는 배를 유조선이라 한다. 그렇죠? 기름통이 있는 배다. 유조시설을 갖추고 석유나 석유뿐만 아니라 그렇죠. 천연가스 따위의 액체 화물을 대량으로 나르는 배를 유조선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오일 탱커다. 또는 수프 탱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조자가 무엇이냐 설악하면 잘 못 쓰겠죠. 네. 지금은 통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조자가 들어간 중에 우리 생활에서 가끔 쓰는 것이 수조다. 수조, 물통이라는 것이죠. 물통. 욕조. 목욕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두는 통을 욕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 유자가 있어요. 삼수에 머무를 유는 자. 빗물이 똑똑똑 떨어진다는 그런 유자인데 빗물을 받는 통을 또 유조를 한다. 석조라는 것은 이제 물론 돌로 만든 큰 물통 같은 걸 얘기하겠죠. 석조. 이것이 이제 구유예요. 구유조라고 했죠. 구유 어떤 소나 말을 먹이는 어떤 죽통이다. 여물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가끔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구유죠. 구유.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해서 구유에 났네 할 때 이제 그 구유지 앞에서 본 구유, 예, 마국간이다. 이게 이제 석조다. 절이나 또는 뭐 궁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러한 큰 돌로 만든 물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석조라고 한다. 이때 조자가 유조선 할 때 조자다. 수조 할 때 조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글자 잠깐 따져보면 기름유는 말미암을 유에서 왔다. 발음이 그렇죠. 물론 이 말미암을 유가 어떤 글자냐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있습니다만 오늘은 발음에서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무목을 넣으면 유자나무유다. 예, 그래서 유자 할 때 이렇게 쓴다. 예. 그 윤이다. 윤유 할 때 우리가 유약을 바른다. 도자기에 그렇죠. 예, 예, 분별할 변자를 하면 이제 윤이다. 도자기 유약을 바른다 할 때 유약을 바르면 반질반질하게 되죠. 잿물이다. 자, 마을 조자는 보면 법조계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조. 그러면 성시로 많이 쓴다. 성시로 쓸 때는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할 때는 이 조자를 쓴다. 조조. 우리나라에도 조시가 있죠. 우리나라는 성을 이렇게 쓴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이렇게 선이 두 개냐, 세로 선이 또 하나냐. 여기는 하나입니다. 여기는 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조시를 이런 글자를 쓰고 우리나라의 조시는 여기서 하나를 빼고 이렇게 쓴다. 이것은 조의 속자다. 우리 성으로는 반드시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만식 선생, 조식 선생, 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유명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좀 짧게 읽는다. 조가 아니고 조다. 조만식이다. 조만식이 아니고 조만식, 조식이다. 이 조자가 있죠. 나라 조자. 이 조자를 쓰면 길게 있습니다. 조 누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시도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어느 글자인지 우선 모르고 짧은 글자인지 긴 글자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막 섞어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조선, 예. 그리고 수조, 욕조, 석조, 예, 구유조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 낱말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